넘죠? 10%, 37.1%로 비만과 유병률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비만을 보면 남성이 의외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60에서 아니야 50대 60에서 69세에서 비율이 확 올랐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보면 지금 여기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 여성 비율보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 변화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혼밥 400만 시대 영양 이거는 2016년 자료인데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비만, 영양 결핍 모두 현대인의 건강 위기를 가져온다고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24 생명표를 보니까 기대 수명 증감해 보면 1970년대는 62.3년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83.7년이에요. OECD 평균, 저희가 OECD 평균보다는 좀 높더라고요. 근데 더 이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주요 사망 원인 제거 시 증가되는 기대 수명은 이제 첫 번째가 암이고 심장, 폐렴, 뇌혈관인데 예를 들어서 암을 제거했을 때 3.3년이 증가를 한대요. 기대 수명이. 근데 이제 제일 이슈는 이거예요. 유병기간 제외 기대 수명. 유병기간 제외 기대 수명을 뭐라고 하냐면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이 2024년 83.7년이었는데 유병기간을 제한 기대 수명은 현저히 떨어지죠. 몇 년이죠? 65.5년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갭 차이인 거예요. 갭 차이. 그리고 옆에 보면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 수명은 조금 높아요. 그거보단.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면서 만성질환으로 사망하시는 전체 사망 원인의 80%가 육박합니다. 결국 만성질환은 뭐에서 문제가 오는 거죠? 혈관이죠, 혈관. 그 사망 원인 구성비를 보니까 이 감염성 질환보다는 비감염성 질환이 78.8%예요. 비감염성 질환은 악성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당뇨, 고혈압 질환이죠. 근데 제가 여기에는 표를 안 했는데 최근 19세 이상의 성인 콜레스테롤 혈증이 증가되는 게 되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계속적으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우리 사업하고 연동성은 저희가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은 뭘로 해결이 되죠? 사실은 되게 이제 이거 이제 말씀하기가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결국은 스타틴계 약물을 통해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녹여내는 건데 문제는 그 부작용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콜레스테롤이 최근 10년간 이게 높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제품 전달하는, 액티바이 전달하는 어떤 고객층도 훨씬 많아진다는 거고,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서 건강 수명은 기대 수명보다 현저히 낮았잖아요. 2012년, 10년, 이게 이제 통계청 생명표에는 건강 수명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자료를 올려놨는데 2012년에 65.7년이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2022년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높아졌지만 건강 수명은 제자리라는 거죠. 결국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리고 비만율은 점점 아까 그 그래프인 것처럼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약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거 동영상 아마 보셨을 건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조금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하면은 이 약을 하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을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 이뇨제 약을 하나라도 줄여보려는 홍 교수. 그의 전공은 신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이거죠.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용은 세 발의 피다. 막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 이 의사 너무 그 윤리적이지 않나요?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요법을 치료해야 합니다. 너무 멋진 의사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의사들은 생계의 수단이 있지만 이분은 너무 그 윤리적인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럭머거 들어보셨나요? 이 드럭머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약이 내 몸속에 영양소를 빼앗는다. 드럭머거의 위험.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2016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수지코엔 약사가 만성질환 약들이 영양소 결핍을 초래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뒤에 보시면 이 드럭머거 책이거든요. 약을 복용하면서 고갈된 영양소가 채워지지 않아 영양 불균형 상태를 등록먹으러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 체내 영양소가 이렇게 멜라토닌이나 비타민 B1이거든요. 왜냐하면 고혈압에도 베타차단제가 있고 이뇨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체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서 증상들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부정맥, 손발저림. 특히 고지혈증이나 위염약을 먹으면 특히 고지혈증 약은 스타팅의 약물이잖아요. 이 환자영양 책에 보면 이 제약회사와 이런 특히 일본이 되게 심각한데 그 건강을 하는 정책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뭔가 이슈, 가이드라인, 특히 고혈압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높이면 이 제약회사들이 그 고혈압 가이드라인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로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고지혈증 스타팅제 약물이 코엔자임 Q10이 체내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통증을 수발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고객들을 좀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위험은 위산 억제제, 약 종류는 대부분의 영양소 고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 무력감, 신경통, 만성피로. 특히 이제 피임약은 에스트로겐 약 종류인데 여기는 비타민 B2, B6, 만성피로, 우울감을 같이 동반한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책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현대환경의 생활습관이나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양과 균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식재료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을 했지만 시원성 질병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20, 30대의 당뇨, 고혈압.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인데 부모 세대보다 이 핑크색 계열 20, 30대가 훨씬 빨리 늘었어요. 이제는 가장 쉽게 건강을 관리하는 거는 영양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들어가서 한번 통계 카드 뉴스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202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 9,626원이래요. 그러니까 6조 원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10가구 중에 8가구는 구매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자는 늘고 평균 지출은 줄어서 합리적, 실속력, 소비 패턴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개인화예요, 개인화. 건강기능식품이 소비 일상화가 됐고, 개인화돼서 루틴인 거예요.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대요. 특히 K헬스나 건강관리를 지속하고, 이게 세대가 그냥 중상년층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필요한 식품이 아니라, 세대별로 확산됐다는 거예요. 베이비, 키즈, 10대 가구에서도 다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은 아직까지는 온라인 채널이 강세 유지인데, 퍼센트를 좀 보니까,
인터넷이 여기서는 이제 되게 많지만 이 구매 그걸 통계를 보니까 인터넷이 46.4%, 지인 추천이 26.7%, 그다음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 25.7%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인터넷 시장은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지인 추천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52.4%라는 어떤 저희 시장이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렵다 해도, 이거는 작년 8월 뉴스인데, 불황에도 건강 소비, 건강기능식품 시장 트렌드는 성장세가 계속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잡곡밥, 올리브유, 단백질 음료, 레몬수. 작년에 레몬수가 한창 인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BM을 알면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똑똑한 스마트 컨슈머로 진화됐답니다. 소비자들이. 그래서 구매 전에 정보 탐색이나 성분 함량을 되게 중시한대요. 보통 그 제품 비교 기준에서 성분 함량을 가장 중요하게 꼽혔어요. 그 다음에 가격, 브랜드 신뢰도. 근데 이 성분 함량이 가장 중요하게 꼽혔다면 저희는 이 20대, 40대에 어떻게 영업 전략, 제품 판매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제품 후기나 정보 탐색을 되게 중시한대. 20에서 40대가. 그리고 50대 이상은 이제 브랜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런 제품 후기나 정보 탐색을 어떻게 해서 20에서 40대를 좀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천연과 합성 비타민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한 아직 동영상입니다. 생소하지만 한번 보세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비타민제. 과연 기존의 합성 비타민제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에서 어떤 출발 물질에다가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성 비타민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천연물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끓이는 겁니다. 뭐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즙을 짤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단순한 화학적인 공정이라기보다는 추출하는 공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연 비타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비타민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비타민 C 주위에 다른 영양소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합성 비타민제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차이인데요. 천연물에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비타민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물질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항산화 기능이 강하다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체 내에서 흡수하고 대사되고 변화되는 것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천연 비타민이 합성에 비해 체내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자,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천연은 우리가 먹는 식품의 원료들을 하는데, 이 합성 비타민은 특징은 천연은 이런 인공이온 합성 청계로 합성 보존료 등이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고요. 합성은 화학적 반응을 통해 비타민의 분자 구조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컬이나 플로노이드라는 어떤 그런 성분들을 천연은 같이 분자 구조 옆에 있지만 화학적 합성 비타민은 그냥 분자 구조인 거예요. 분자 구조. 그래서 흡수율에 제일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그래서 제품 라벨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원재료명이나 구성 성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천연 식물 추출물로 표시되고 가로 안에 비타민 성분 함량이 표시되고 합성 비타민은 비타민 성분이 바로 표시돼요. 그러니까 엽산, 탄산칼슘, 비타민 C, 아르코르빈산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천연 원료 비타민은 그 원료를 추출한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칼슘도 해조칼슘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부용제인 거예요. 합성부용제는 더 심각합니다. 합성부용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알약, 정제 과정에서 제품의 안정화나 생산성 향상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화학 첨가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식약처 인증을 받았죠. 문제 없다고 하죠, 식약처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이거를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합성부영제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이산화규소. 우리가 실리카겔이라는 이산화규소, 두 번째는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 HPMC, 세 번째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예를 들어서 구매하셨을 때 그 뒤에 보면 표기를 보시면 다 이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산화규소. 이게 뭐죠? 실리카겔이죠. 방습제. 이 방습제는 결국은 발효식품의 정제용 흡착제나 건조제로 사용해요. 얘는 어떤 습기 방지, 특히 실리카겔은 습기 방지. 우리가 이거 옷이나 옷장에 이렇게 습기연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게 식품에도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제 변질 기계 부착 방지. 기계에 부착되는 거를 제품이 기계에 부착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쓴다고 합니다. 두 번째, HPMC는 저희도 사실은 민호겐에 제가 이제 이게 되게 고민이 된 거예요. HPMC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이 HPMC는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지만 이 HPMC의 그 원재료 안에 있는 거는 천연으로 다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PM에. 이 식품 첨가물이 이제 개별적으로 안정성 기준을 통과하지만 사실은 계속 장기 섭취 시는 안전성 예측 불가라고 이거는 어디 그 YTN 건강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도 결국은 정제가 빠르게 생산되게 하고 체내에서 정제가 잘 녹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근데 이제 문제는 칵테일 효과예요. 칵테일 효과. 여러 것이 두 개 이상 화학물질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는 더 나쁜 결과. 이거는 사실은 내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사실 다 내렸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2015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첨가물에 대한 이슈는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정말 이슈화되고 문제들이 됐는데 이게 뭐 여하튼 무슨 압력 때문에 그런 건지 이렇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합성 비타민 C 주원료는 석유칠곡이 콜타르. 콜타르가 아스팔트 재료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GMO, 유전자 변형 옥수수. 그 제이틸 교수 역시 2000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최대 3.94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자기관 복용 시 신장 질환이나 세포 기능 저해, 성장 억제, 특히 HPMC 같은 경우 적혈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최대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간 먹는 첨가물이 화학적 합성분이 408개 정도 되고 천연 첨가물이 197개여서 605개가 넘는 화학 첨가물 중에 저희가 25.87kg를 1년간 모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첨가물을. 그래서 최소 저희가 이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PMC, 합성 향료, 착색료, 감미료, 뒤에 표기가 돼 있어요. 법에 의해서 표기를 보시면 무합성 첨가물, 무화학 부용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가 똑똑하게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거하고 이제 타사 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보시면 이렇게 타사에 보면 프루설티아민, 이보플라빈, 부틸레이트 말도 어렵죠. 인산 피리독실, 하이드록소발, 발라민, 아세트, 사아민, M, 염 엄청나죠? 근데 이제 피해 거를 좀 보면 보세요. 비타민C, 니코타마이드, 그리고 가라나 추출 분말, 향료, 강황, 천연 향료. 그리고 위에 부분은 일반인데 어마어마해서 제가 읽기도 힘들어요. 비타민 D3 혼합제제, 이산화규소, 비타민 D3, 글루콘산, 비어틴, 스테아린 마그네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과 이산화규소는 그냥 짝꿍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타블렛이나 이런 타정에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도
되게 유명한 비타민제거든요.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저희 거랑 좀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천연은 자연 유래 비타민, 비타민 건조 효모, 뭐 비타민 D, 칼슘도 그냥 칼슘이 아닌 해조 분말 칼슘 이런 유래 물질과 영양 성분을 함께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너무 임팩트해서 그동안 내가 먹은 건강식품, 이제 뭐 PM으로 아직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와 이제는 지용성 알약 캡슐을 이제 그만 너무 임팩트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이제는 알약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2G폰 안 쓰죠? 저희 5G 요즘에 하는 것처럼 정말 이 알약 자체 안에 있는 내용도 문제지만 그 알약을 싸고 있는, 캡슐을 싸고 있는 이런 합성 부영제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PM은 제일 저는 이 퀘리리스트가 이슈였습니다. 38,600, 500가지의 이런 화학 스테로이드나 호르몬 전구체나 각성 금지 약물을 다 통과를 했잖아요. PM 제품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제가 안전성이고요. 두 번째는 효과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성이 제일 중요해서 저희는 임신부들도 다 먹잖아요. 아기들도 먹고. 아기가 오메가 빨아 먹죠? 정말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뭐 PM에서 좋다가 아니라 이 이재택 박사님 앞으로 100년 동안 이런 건강식품은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일본 천안과에서도 먹을 정도로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이.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 그 다음에 신세계 부회장, 이거 쓰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님도 앞에는 짜파게티지만 뒤에는 리스토레이트 드시죠? 그리고 조코비치, 뭐 연예인 셀럽들 다 마시고 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세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제품이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세포가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겨요. 우리 한번 세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몸속 세포입니다. 세포인데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죠. 근데 들리나요? 인터넷이 자꾸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아, 네네네. 네, 잘 들려요. 세포막과 네네 세포질이 있어요.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구분하고 선택적 투과 가능하대요. 그래서 영양소,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는 투과가 되고 독성 물질을 차단하는 게 세포막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가 있죠. 세포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안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그 기관 안에 이제 리보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옆에 있는 이 골지체는 단백질을 가공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핵은 우리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의 특성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독일의 세포 기반한, 세포 영양학을 기반한 이 컨셉은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세포는 왜 중요할까요? 생명의 단위이고, 세포 수명, 세포는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은 세포는 자주 교체가 되고요. 그리고 노화하고 영향이 되고, 질병, 면역 반응하고도 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몸속 세포 시간표 있는 거 아신가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 이게 제일 핵심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우리 몸속에는 세포 시간표가 있대요. 백혈구, 적혈구, 피부세포는 짧아요. 되게 짧아. 수명이. 그래서 외부 환경을 보호하고 주기적으로 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상피 세포 같은 경우는 소화 환경에 노출이 돼서 빠르게 교체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되게 빠른 세포, 짧은 세포, 세포 주기가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세포, 신경, 심장, 안구세포, 특히 신경과 심장, 근육, 안구세포는 수명이 평생이라고 돼 있죠? 얘네들은 어떤 거냐면 25세 이후가 되면 25세까지는 세포 분열 증식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분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신경세포, 심장, 안구세포가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골격근 세포도 거의 평생, 성인 이후는 거의 분열이 없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예요. 심장, 안구, 신경세포.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세포 수명과 노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은 당연히 이제 아주, 노화는 자연스럽게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 원인을 알면 노화를 늦출 수 있죠. 그래서 유전적 노화는 세포 정해진 수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음식물을 소화하고 에너지를 만들 때 과정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지는 부산물. 그걸로 인해서 세포 수명과 그러니까 노화가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자외선. 피부 노화의 중원인데 이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네 번째, 흡연, 식습관,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세포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세포는 영양이 필요하대요. 세포는 여기 사실은 챗GPT로 했더니 무료 버전이라 약간 오타가 났는데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세포가 꼭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 다음에 황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이 부족하면 뭐 면역력 떨어지죠.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 그리고 세포 기능이 저하돼서 노화와 질병이 오고요. 왜 PM 제품일까요? 결국은 저희가 아까 세포 얘기한 것처럼 세포 영양학을 기반으로 하고 저희가 흡수율을 되게 높였잖아요. NTC라는. 적재적소에 바르게 5분 안에 들어가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NTC. 그리고 과학적으로 레시피에 맞게끔 아주 건강하게 과학적으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종합건강 솔루션. 왜 50 플러스라고 뭐 명칭을 했는지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 수명 시간표, 세포 시간표에서 뇌, 심장, 안구세포는 25세 이후에 재생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50 플러스 세대는 건강관리가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이 50 플러스 제너레이션은 눈, 심장, 안구세포를 위한 종합건강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PM 회사에서 이 제너레이션은 세대별로 50, 60, 70에 맞게끔 아주 건강하게 생애 주기를 고려한 성분을 설계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성분을 보면 비타민 B1, B2, 홍삼, 루테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코엔자임 Q10, 대두, 배아 추출물. 이 루테인, 코엔자임 Q10은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성할 때 미네랄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Q10. 이 코엔자임 Q10도 결국은 40대 이후에는 거의 이렇게 많이 분비가 안 돼서 저희가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코엔자임 Q10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잘 먹고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건 대사가 잘 안 됐을 때 이 코엔자임 Q10을 같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훨씬 몸의 에너지 대사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 제품 영양 정보에 보니까 루테인이 10mg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한 포 기준이 아니라 두 포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너레이션을 먹었을 때 이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파워 칵테일에 제너레이션 한 포를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 포를 먹어야 되더라고요. 1회 섭취 로 인해 감소하는 홍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여기 안에 비타민 B1 얘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만 좋은 영양제의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1, B2를 넣었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원료로는 헤마토쿠스 분말, 비타민이, 코엔자임 Q10 들어가고요. 홍삼, 대두, 배아 추출물, 천연 향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이 보시면 이렇게 황반 변성들이 되게 많은데 이 루테인이 눈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한 망막의 중심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데 이 루테인이 기본적으로 이 식약처 권장량이 10mg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두포에 10mg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네레이션 50 플러스는 두포 섭씨 시 식약처 공고 루테인 10mg을 충족했고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이종의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런 부원료들이, 어마어마한 부원료들이 들어가고, 이 생애 주기를 고려한 시너지 필수 영양 설계. 보통 이런 에너지 대사를 쓰는 비타민들은 거의 다른 제품들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영양 설계까지 같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제품 두 포를 이렇게 그리고 파워 칵테일하고 혼합하면 훨씬 더 플러스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저는 제너레이션을 파워 칵테일하고 같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너무 42분이 넘었네요. 이제 끝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성과물 이슈가 되게 중요했어요, 저는. 그리고 전성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제품 선택할 때 우선 표기부터 봐요. 얘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내 몸에 이로운 건지, 나쁜 건지를 첫 번째를 보는데, PM 제품은 다 천연 제품으로 구성돼 있고, 천연 제품은 그냥 베이스고요. 두 번째는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NTC라는, 이제 여기서 계속 NTC 강의를 했지만, 흡수율을 되게 높였다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안구건조증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약을 제가 7년, 8년을 먹었는데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포에 영양을 채워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사업성으로 보는데 이 핵심 사업 이념, 철학, 가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돕고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고 필요한 영양분을 적재적소에 채울수록 돕고 그리고 결국은 그 변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변화를 통해서 결국은 내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는 수입을 낼 수 있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롤프 소르그 회장님의 어떤 이런 철학도 이 제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이거를 나만 섭취하지 마시고 정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는 소명의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되게 무거운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해를 조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사장님들. 이상입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길었죠? 아니, 뭐,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거 너무나 사실 우리 PM인으로서 정말 알아야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강의였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사실 전문적인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왜 PM인지를 고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또 우리가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정말로 명확하게 강의를 통해서 좀 확신을 주신 것 같고, 저를 위한 강의가 아니었나. 제가 피해야 될 게 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들으면서 찍으면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먹는 곳이 곧 그 사람이다. 그거를 강조하신 것 같고, 아마, 저희가 안전한 먹거리, 결국 저희의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의 지인들을 선택할 수 있게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호스트라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아니면 3분에서 5분 정도만 저희가 소감이나 질문이나, 뭐 질문은 좀 너무 길 것 같은데, 일단 소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을 조금 지켜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해서 사업하고 있는 허영입니다. 네, 일바로 안 하면 못할 것 같아서요. 아, 강선희 리더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또 배우는 순간이었고요. 그 아침 식사라고 할 때 새 아들과 시어머니 같이 사시면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할 때, 이분이 강의는 남다를 것 같다라는 예감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듣고 나서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고요.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그 생명학, 영양학, 세포학 그 교수님이 막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었고, 강의를 할 때 이 데이터 기반, 그리고 또 이제 그 뉴스나 전업자분들이 이런 기반, 이런 자료들이 너무 충족되었고, 그리고 이제 딱 그 이론적인 지식도 딱 들어가 있어서 진짜 완벽한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진짜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선아 사장님, 호스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볼라리스 송미경입니다.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드럭머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평생을 약으로 좀 이렇게 지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약을 많이 드시고 제가 병원에 계실 때도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영양제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최우선으로 해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하셨고 그리고 또 변비가 심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계속 관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때 이제 와상 환자였기 때문에 대소변을 다 받아내셔야 됐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약을 안 드시게 했어요. 안 드시게 하고 그래 집에 있는 좋은 음식, 가벼운 음식으로 이렇게 먹였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그렇게 변비가 심하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노란 깨끗한 변을 보시고 그렇게 아프다고 하신 분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약이 정말 이 통증을 유발하고 변비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먹는 게 곧 내 몸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드럭뮤거 현상 이야기하실 때, 와, 정말 그것 다 제가 몸으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체험하셔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집에서 그렇게 계시다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PM을 만났으면 우리 친정어머니에게 이걸 먹였으면 더 오래 사실 수 있었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시니까 제가 할게요.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연합으로 하다 보니 다른 분들한테도 조금 기회를 주고 싶어서 입이 달싹달싹 했는데 좀 참았고요. 오늘도 좋은 날이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강의를 도대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PM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까 소입에 시작하기 전에 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짱짱해요. 그랬더니 줌 미팅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NTC고 천연이고 뭐 흡수가 잘 돼요라고 말씀드려도 저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 배움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총알을 장전하고 나갈 수 있는지 목에 핏대를 안 세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줌 미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느꼈고 이 회사의 이념처럼 지금 우리 강사님도 같이 저희도 똑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 저는 오늘 대단한 강의를 들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지만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식품 첨가물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료를 잘 쓰겠습니다. 오늘 호스트 김선아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안녕하세요. 강순희 사장님 강의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PM 제품의 복합적인 어떤 그런 영향이 노화와 결국
직결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국 우리 그 노화라는 것은 그 세포의 어떤 그 세포가 사멸하느냐 또 이제 계속 성장해서 지속되느냐 하는 걸로 또 전제를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지금 현재 그 노화의 그 의학적 그거는 텔로미어가 생성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는 세포의 어떤 막과 질에서 소통이 되느냐, 불통이냐. 그 이제 가장 저는 핵심이 심장의 심전도, HRV라는 그게 이제 계속 그 지속되느냐, 사멸되느냐 하는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 사장님 의견은 어떤지. 물론 우리 그 PM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이 밸런스가 유지됨으로써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볼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에서 제가 질문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신데요. 결국은 그 유전적 노화에 정해진 수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텔로미어가 점점 노화나 세포에 영향이 없어지면 텔로미어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염색체 말단을 보호하는 캡 역할을 하고 DNA 구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발끝의 플라스틱 마개처럼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개라고 하는데, 저는 이 PM은 사실은 결국은 세포잖아요, 세포. 세포가 재생 분열, 그 다음에 영양을 세포 안에 줘서 그 노화를 지연시키는 부분들에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순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선철입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강성희 사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의가 너무 또 훌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제 개인적인 이제 사정인데, 제가 약을 참 그동안 많이 먹었거든요. 약물 오염이 많이 됐다고도 제 몸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빈맥, 또 어지럼이 있어가지고 타나민, 그런 약을 많이 먹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PM을 접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이 약을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더 먹어야 이 약을 끊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걸 먹으면서도 한번 끊어보기도 끊어봤어요. 콜레스테롤 약이 호임자임 이제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통증도 유발한다 해서 그런 어떤 느낌도 온 것도 같고 해서, 그걸 끊어봤다가 또 어디 좀 안 좋더라고, 몸이죠. 느낌상요. 그래서 다시 먹고, 또 이제 PM도 같이 먹고 하는데, 참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이걸 좀 약물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얼마를 더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걸 더 첨가해서도 먹어야 되고, 지금 이제 기초 3종에다가 그리고 이제 문호견도 먹고, 또 이제 젤수초도 먹고 그러면서 합니다만은, 이 약물에서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약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우리가 같은 영양과 건강을 동시에 이제 주는 것이 우리 피트라이 제품인데, 그걸 내가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좋은 이제 이야기가 없을까 싶어서 또 질문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 질문은 네. 사실은 저는 경험이 많은 저희 인피니티 그룹장님, 송미영 그룹장님이 정말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서, 네. 우리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송미영인데요. 박선철 사장님은 저희 이제 시험 중에 커피 믹스 시연이 있어요. 아마 그 시연을 보시면 사장님이 그동안에 드시던 예, 병원 약 중에 끊을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아니, 약이 쓰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이유는 아까 이제 강선희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영양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혈관이나 혈액 때문에 병원약을 드시게 돼요. 근데 혈관에 있는 혈액이나 혈관이 깨끗해지면 그 약을 드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팀인지는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거기 전달해 주신 우리 김선아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이시구나. 그러면은 커피 믹스 시연을 꼭 한번 보여드리세요. 그러면은 우리 혈관에 있는 혈액이 즉시 액티바이저 한 잔을 먹으면 깨끗해지는 걸 아마 눈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약을 12알까지 드시는 분을 2알까지 줄여드렸어요. 그런데 한 번에 끊으시면 안 되고요. 3개월 정도 섭취하는데 지금 이미 2년 정도 섭취했다고 2년 하셨나요? 2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네네. 먹어요. 오늘 일단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네, 제가 개별로 네, 우리 김선아 사장님하고 통화한 네,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강선희 사장님 강의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선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춘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황성동이요. 저는 오늘 우리 강선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침 시간이었는데요. 예전에 우리 강선희 선생님께서 이 식품 첨가물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을 때 그날 제가 햄버거를 먹고 그 강의를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햄버거를 먹고 갔는데 식품 첨가물이 무려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35가지인가 45가지인가 들어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강의를 보고 와 이런 대단한 강의를 들으려고 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딱 이름이 떴을 때 제가 아시는 그분이 맞나라고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정말 맨 첫 그 댓글에가 기대가 되는 강의다고 이렇게 댓글 남겼었는데요. 뭔가 녹화가 잘못돼서 첫 부분이 그게 뭐랄까요 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귀가 행복하고 눈이 행복하고 이 다른 현대의 이 PM을 모르시는 분들과 PM을 알고 있는 분들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강의를 보신다면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을 또 열어주신 김선아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화이팅! 우리는 사람을 감사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홍상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마무리 멘트 할게요. 이제 8시 돼가지고, 일단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강사님들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준비하는 동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한 418명 정도 들어오셨더라고요. 최고의 아마, 참여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함께라 이 분위기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라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들어낸 드라마 같은 거, 우리 생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늘 도움 받으셨는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배운 것들을 행동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이크 켜시고, 인사하시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호스트 하시느라고 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정말 최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푹 주무세요.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루 되세요. 김나은 사장님 안녕하세요.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현민 사장님, 내일 아침에 첫 번째로 마이크 뺐으면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마음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강의 잘 마이크 뺏으실 들었습니다. 분 수고하십시오. 여수의 좋은 하루 기운 되시기 바랍니다. 강선희 선생님 행복한 하루 자료 되세요. 있잖아요. 행복한 하루 자료 혹시 되세요. 공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 감사합니다. 살리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은데 역시 황승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줌 배경 설정을 어떻게 바꾸셨나 봐요.
어떻게 색깔이 예뻐지는데? 그러게요. 네. 네네네. 황성우 사장님이 나가기 싫어가지고 지금 우리 네. 200명이 넘게 아직 지금 그러니까 아침 오늘은 8시 나가기 갑상선 싫은 기능 날이잖아요. 저하 나가기 지금 여기 싫은 댓글에도 날. 나와 있는데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 끄는 그 기간과 방법 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눈 때문에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눈도 그렇고 중성지방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경계선이었어요. 당화혈색소도 경계선이었는데 기본 사정에 젤슈츠가 갑상선에 되게 좋대요. 특히 그 젤슈츠 안에 셀레늄 성분이 항산화도 되지만 이 갑상선에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래서 젤슈츠를 조금 더 많이 먹었던 것 같고 섭취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시나브로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갑상선 약을 한 7년 먹었던 것 같아요. 신지로이드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검진을 했는데 그게 이 검사 결과 좋은 거예요. 컨디션도 우선은 갑상선 환자들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막 졸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잘 뜨고 그래서 이제 검진에 저는 그래서 PM 섭취하고 한 1년 넘어서 되게 이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지금 갑상선, 네. 저하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 여기 노사라 맞아요. 사장님도 그러신 것 같고 해서, 저희 고객도 지금 드시고 계셔서, 네네. 딱 기초 사정 이렇게 젤수치랑 추가했거든요, 뮤노겐이랑. 네네. 그래서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1년만 열심히 먹어봐라, 약 끊는다. 그분은 네네. 평생 지금 먹고 계시거든요. 평생 먹을 생각이더라고요. 그분은 혹시 절제술을 하셨나요? 안 수술을 했어요. 하셨나요? 안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저하증만 있고, 그러니까 호르몬은 나오는 건 거죠? 네네. 저도 절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이게 후천적으로 저하증이 생긴 거예요. 너무 일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로. 이게 면역 질환이잖아요. 근데 네네. 신지로이드 양을, 하여튼 끊게 됐어요. 제가 뭐, 함량이 높진 않았지만, 뭐, 여하튼 우선은 이 검사상의 문제보다는 컨디션이 먼저 좋아져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2년마다 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검사를 했더니 다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 열심히 그 먹으라 해야 검사 결과. 되겠습니다. 네네네. 갑상선 그거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기능 항진증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갑상선 양쪽 다 절제를 하셨던 분들이, 우리 제슈추, 기초사정의 제슈추를 만나면요, 전부 다 사람이 완전 건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시고 있던 그 갑상선 계열에 있던 어떤 약들을 스스로가 필요하지 않게 느끼셔서 끊게 되는데, 이걸 약을 끊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을 끊는다는 개념보다 약의 필요를 못 느껴서 내 몸이 건강하다 느끼시면 그건 스스로가 약을 줄여 나가시다가 아주 약하고 중요합니다. 멀어지는 맞아요. 습관을 여기 가질 수 질문을 있게끔 해서 도와주는 영향이기 때문에, 세포가 자기 일을 할 수 아니 있게끔 끝나긴 도와준다면 하는데 사람들 아직 200명 그분들이 남았네.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질문을 이거는 해서 황성도 사장님 말이 안 들려요. 이제 들리나요? 네네네. 네. 네, 들립니다. 한자혁명이라는 책과 드럭머거가 좀 이렇게 책이 두껍기도 해요. 좀 어려운 말도 있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제 이숙의 경우로 보면, 스스로가 약을 17년 이상 드시고 있다가 약을 스스로 그만 먹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바로 끊으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만, 우리 몸이 건강해져서 약의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 그때 약을 끊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걸 꼭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나갑시다. 이제 혼난다. 빨리 가자. 아니다. 저는 끝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7분이 끝냈어요. 남았습니다. 정시. 혼나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오늘도 화이팅해라! 화이팅! 화이팅! 혼납니다. 정시 끝냈어요.